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미중 회담이 끝난 후에 바로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라고 다카이치가 밝혔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내 총리가 15일 저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15분간 통화를 갖고 중국 관련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 방문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나눈 대화 내용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상세히 설명했으며,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청취한 뒤 취재진에게 중국을 둘러싼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한 이란 정세와 관련해서 양국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으며, 조기 진정이 중요하다는 일본의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통화에서 흔들림 없는 일미 동맹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다카이치 총리는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에서는 한반도 정세가 상당 부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보도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거죠. 한반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상당 부분 논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의 통화는 아직 지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을 패싱한 것인지 트럼프의 향후 행보에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재명을 패싱한 것인지 트럼프의 향후 행보에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 사실 공동 선언문도 없었고 공동 합의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만남만 있었을 뿐이지 성과는 크게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면 중국을 방문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 중국은 미국을 9월 24일 날 또 답방을 한다고 그러는데, 미중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방문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것 외에는 별로 없지 않느냐. 이번에도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압력을 넣어달라고 시진핑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시진핑은 이란산 원유를 계속 사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각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이란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겁니다. 아마 다시 미국과 이란의 싸움이 다시 벌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란이 계속해서 미국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이란 의회에서 트럼프 현상금을 걸겠다. 800억 원이 넘는 그런 트럼프 암살 현상금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의회에서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의결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란을 그냥 놔둘 리도 없습니다. 결국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이스라엘도 말이죠. 미국의 양해만 있다면 계속해서 이란을 공격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란의 기관시설을 이번에 공격함으로써 완전히 재기불능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생각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결심만 서면 다시 기관시설에 대한 제2차 공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번엔 거대한 분노작전, 장대한 분노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폈는데, 이번에는 이제 작전 이름도 바꿨습니다. 큰 망치 작전으로 바꾼다는 거죠. 큰 망치. 그러니까 큰 망치로 때려잡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큰 망치 작전이 시작되기 직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중국에게 일방 통보를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번에 반도체 황제인 젠슨 황이 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만은 반도체에 대해서 풀어줄 생각은 전혀 없다. 왜냐하면 반도체를 풀어주게 되면 중국의 첨단 어떤 군사 기술 내지는 또 첨단 산업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그거는 오히려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생각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만 두 나라가 만난 것은 아무래도 이건 미리 예정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이란 전쟁이 펼쳐지기 이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사실상 형식적인 어떤 그런 의미 외에는 크게 없지 않느냐. 어차피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중국을 한 번쯤은 방문하거든요. 저번에도 2017년에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외에는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지금 두 나라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고, 중국도 대만 문제를 꺼냈는데요. 이것이 이제 대만에 대한 만약에 공격이 있을 경우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에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은 거죠. 이건 도전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두 나라 간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했단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자, 그때 바로 미국의 장군들은 말이죠. 바로 대만을 지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1도련선 얘기를 또 꺼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미국은 일본의 오키나와와 대만 그리고 필리핀을 잇는 이 선을 갖다가 이제 제1도련선이라고 그러는데요. 마지막 이제 방어선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 한국을 갖다가 일종의 전진기지로 삼아야 된다. 중국과 대만이 전쟁이 났을 경우에 미국이 멀어서 미국이 본토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도 태평양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이 제1도련선이 중요하고 한반도가 중요하다. 즉 이 남한 미군 기지가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얘기를 꺼내면서 대만 방어를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히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뭐가 풀린다기보다는 오히려 미국과 중국과 미국의 어떤 그 G2 국가로서의 대결이 이제는 더 가시화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또 중국이 말이죠. 시진핑이 이번에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원래가 이제 신흥국하고 또 기존 패권국하고 신흥국이 잘못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시진핑이 꺼낸 이유는 뭐냐면 기존 패권국은 미국이고 근데 신흥국은 중국이다. 그런데 두 나라가 잘못하면은 기존 패권국인 미국과 신흥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사이에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미국도 그 점을 좀 잘 알고 처신해 달라. 우리도 옛날에 중국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시진핑이 이제 이번에는 미국한테 좀 개겼다, 되들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하고 좀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에 의하면 GDP에서 미국의 한 65% 내지 68%, 한 3분의 2 정도는 따라갔다. 그러니까 중국이 과거에는 미국의 상대가 안 됐지만 이제 중국도 상당히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큰 나라, 강한 나라가 됐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시진핑이가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일본도 여기 미중 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웠는데요. 일본이야말로 중국이 저렇게 커지니까 일본도 이제 군사 대국화를 노리고 있고 지금 일본이 지금 긴장 관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대만을 칠 경우에 말이죠. 대만은 바로 일본 코앞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중국의 대만 침략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미국하고 더 찐찐 아주 그냥 친찐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은 완전히 이제 온누이 국가처럼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15분간이나 트럼프는 다카이치한테 미중 정상회담의 성과 내지는 결과를 설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한테는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한반도 문제가 깊게 논의됐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백신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다카이치와 긴급 통화를 했는데 이재명과는 안 했다는 얘기는 역시 트럼프는 이재명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백신 당하나요? 강시럽TV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